네, 여러분. 우선 앞선 시간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전쟁의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분석의 수준을 좀 더 낮춰서 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 분쟁은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오늘 강의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국가의 또는 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특징을 살피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런 그 특정 케이스 스터디를 중심으로 한 그 컨플릭트 어널리시스 자료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런 자료들에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쟁을 분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이고요. 이 배경이라는 것은 이 전쟁이 이 사회가 정확하게 어떤 이제 문화적인, 사회적인, 구조적인 맥락에서 그 분쟁을 야기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부분이라고 분석하기가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원인은 사실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근본 원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회가 그 인종 전쟁, 이 바탕으로 한 전쟁이 있었을 때, 그럼 그 인종적인 다양성, 인종적인 차이성, 그리고 그 인종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그런 그 대립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들이 전쟁으로 비화되게 만드는 그런 근접적인 그런 그 개입적인 요소들, 그런 원인들도 여기에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라고 할 때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과 거기에 분쟁을 야기시키게 만들었던 그런 개입 요소들을 구분해서 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2가지의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전쟁에 참여한, 분쟁에 참여한 당사자들,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이나믹스, 역동성이 있죠. 가끔은 분쟁이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원하지 않았지만 서로 간의 그 상호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그러한 그 다이나믹스 자체도 분쟁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면 4가지, 조금 더 좁게 보면 이 5가지의 그 분쟁 요소들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특징들을 파악하는데 많이 이렇게 고려되고 있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시간 동안은요, 지금 현재 그 저희 평화학 또는 평화분쟁학에 있는 학자들이 이러한 5가지 혹은 그 이상의 그 분쟁과 관련된 특징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나 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이러한 분석은 여러 형태로 다양한 방법론들을 활용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의 그 최근에 나온 학자들의 방법론으로 그 참여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Participatory Research Method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한 학문의 트렌드, 그 학계의 트렌드 속에서 지금 연구되고 또 접목되어 왔던 그 연구 방법론 중에 몇 가지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 모르겠네요. 그 이러한 방법론적인 그 참여 방법론적인 그 관점의 선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전쟁의 특징과 양태 또는 원인을 파악할 때 그 사회의 전쟁의 당사자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을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그 현지 사람들의 인식에 가장 가깝게 분석을 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지금 세계에서 있는 많은 형태의 그 여러 분쟁들 중에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건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회가 이미 예전부터 겪어왔던 무력 분쟁들이 다시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전에는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심각한 수준의
그런 사회 갈등이 이미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가보면 이미 많은 학자들이 그 사회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 방법 그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그러한 기존의 학자들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만들어 놨던 자료들은 참고만 하고 보다 정확한 분석은 그 사회에 있는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그 분석해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금 현재 무력 분쟁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 가서 1년씩 2년씩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 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는 물론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조금 더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현지에 있는 분들의 생각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실제로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서 실제로 연구하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방법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기가 힘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학자들이 이런 정도까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입장에서 지금부터 소개드릴 부분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라인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여기 지금 구체적인 그 단어들은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 노력인데요. 그렇다면 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역사적으로 가장 이 분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함의들을 살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현지에 사시는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타임라인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보통 쓰는 그 A4 용지 있죠? 종이에 줄을 하나 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가 1975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020년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걸 들고 가서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현지인 현지 주민들에게 이 빈 종이 선 하나 있는 종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1975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00년입니다. 이 시기 동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이벤트는 언제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래? 이 시기에 무슨 일이 하나 있었고요. 1985년에 뭐가 하나 있었고요. 92년대도 뭐가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을 찍어 나갑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그분들이 이러한 이벤트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종이를 저희가 받아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만들어냈던 이 타임라인을 중심으로 질문들을 하나씩 던져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왜 그랬나요? 그럼 이 역사적인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라고 하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두세 시간의 대화 동안 아주 자세한 건 몰라도 이분이 생각하는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중요한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작업을 이제 한 대여섯 분 또는 10분, 20분과 함께 계속 다시 반복해 나가다 보면 대략적으로 특정 커뮤니티 안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이 전쟁의 트렌드는 그러니까 비교적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정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회의 진실과 부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 데이터를 취합하고 난 다음에
저희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정리 분석을 하고 다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러한 그 역사적인 맥락의 상황이 이 사정이 밝은 학자들 현지의 학자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함으로써 이, 이 학사를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과 각각의 그 커뮤니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맥락 사이에서 차이를 분석해내는 과정들을 밟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특정 사건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분석하는 도구로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타임라인을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분쟁의 도표화라고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conflict mapping이라고 합니다. 이 도표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타임라인이 이 시간적인 맥락에서 흐름 속에서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면 이 컨플릭트 매핑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파악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례를 중심으로 그 컨플릭트 매핑을 했는 한 그 자료를 제가 들고 와 봤는데요. 여기에서 이 각각의 동그라미들은 특정 그 행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미국 정부가 있죠. EU가 있고요. 이디오피아 정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그 동그라미 중에 조금 더 큰 동그라미들은 참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참여도가 높은 행위자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작은 동그라미들은 상대적으로 이 전쟁의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또는 평화 활동의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그 중요도가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행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위자들 사이에 그려져 있는 화살표 보이시죠? 빨간색 화살표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갈등 관계에 있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게 행위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파란색 선은 서로 간에 좀 더 협력적인 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조금 더 근사한 컨플릭트 매핑을 했지만 실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현장에 가서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쓰는 이 도표의 그 그림은 오히려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 컨플릭트 매핑은 아닙니다만은 같이 큰 종이 하나를 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행위자들은 동그라미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행위자들은 세모로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좀 갈등 관계에 있으면 이게 빨간 화살표를, 그 다음에 조금 더 협력적인 관계에 있으면 파란 화살표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까만색 화살표, 점선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한번 도표를 그려보는 거죠. 그럼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타임라인처럼 이 그 현지에서 저희가 만나 뵙는 분들이 그 생각보다 굉장히 그 행위자들 사이에 그 역동성,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저희가 한 5집 정도 아니면 한 10집 정도 이런 프랙티스를 반복해 보면 거기서 이제 저희들 이제 리서치 응해 주시는 분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들을 이러한 프랙티스를 반복함으로써 그 현지 커뮤니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분쟁 당사자들 간 또는 평화 활동의 당사자들 간의 그런 역학 관계를 아주 비교적 손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조금 도움이 됩니까? 세 번째 지금 소개드릴 이 방법론은요. 양파 다이어그램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어, 이제 영어로는 어니언이라고도 부르고 도넛이라고도 이제 이름을 그런 용어도 쓰고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름을 다르게 쓰긴 하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분쟁의 이제 그 역학관계를 들여다보면 전쟁 행위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또는 우리는 어, 이 지역에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갖고 싶어. 또는 우린 이 지역에 어, 그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채굴권을 이 우리 요구의 핵심이야. 뭐 이렇게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많은 이제 그, 그, 그
뭐랄까 레토릭이라고 하죠. 그 선언적인 요구들도 많이 합니다. 뭐 독립도 있고 뭐 민족주의도 가져 이야기하고 또 무슨 인종적인 그런 사회 정의, 인종적인 관점에서 본 사회 정의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유전을 원해.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원해. 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원이야.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독립을 원해. 자치권을 원해.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 당사자가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구하는 근본 요구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요구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별로 바라진 않는데 그냥 요구 사항을 두 가지만 이야기하기 좀 못하니까 이제 좀 이야기해보는 그리고 좀 근사해 보이게 이게 포장하는 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러한 그 도표를 통해서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요구 사항들,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은 needs라고 영어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가장 이 도넛의 안쪽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전쟁을 계속할 이유는 아니야. 라는 정도 수준의 이제 이해관계들을 interest라고 표현을 했고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 또는 레토릭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포지션이라고 해서 가장 이 도넛에 아니면 어니언의 바깥 외곽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이것도 이제 이 활용하는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학자들이 기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조직의 리더들이나 또는 특정 이제 무력 이제 그 지휘관들 있잖아요. 커맨더들을 만날 기회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가서 당신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그냥 그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묻기만 하면 전부 다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빈 종이죠. 동그라미 몇 개만 그려져 있는 이 어니언처럼 생긴 종이를 들고 가서 이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죠. 리스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쭤봅니다. 이 중에서 진짜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다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시 또 물어보고 그 다음날 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그분들 스스로 이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들을 중심으로 이제 프라이어리타이즈 된 부분들은 니즈에다가 포함시키고 조금 이게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인트레스트에다가 포함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지는 것들을 포지션에다 포함시켜서 이게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이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며칠에 걸친 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한 것을 들고 그분이랑 대화를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한 것이 선생님 생각에 맞습니까? 네가 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 수정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뭐 맞는 것 같아. 정확한 것 같아. 나도 잘 몰랐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화들이 도출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전쟁과 관련돼 있는 트렌드, 특징들을 파악할 때, 정말로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이 분석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부터 먼저 접근을 해야 될까? 무슨 사안부터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접근을 해야 될까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리서처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쟁 당사자와의 그 대화의 과정, 인터랙션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러한 대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분쟁 당사자들로 하여금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성공적인 이제 중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중재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의 내적인 프라이오리티, 내적인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죠. 혹시 내가 너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너희 적을 만났을 때 이거 한번 보여줘도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니고요. 간혹 상관없어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거 저희가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그 적이 되는 상대방 그 무력 집단의 지도자를 만났을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뭐죠?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프랙티스가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쟤들 얘들을 이분이 이제 A 집단의 지도자라면 B 집단 지도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막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제일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추측해보게 하는 겁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럼 이제 이분들이 막 쓸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이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확인을 하고 양쪽이 이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납득이 되면 제가 가져갔던 저희들이 가져갔던 그 원래 상대방이 보여줬던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선생님과 했던 똑같은 과정을 저쪽에 있는 지도자와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보여줌으로써 이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갖고 있었던 assumption,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추측했던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진짜 마음 사이의 갭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분쟁의 당사자들이 협상에 나서겠다,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표현했을 때 그 대화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소개 드릴 그 도표와 또는 도구는 분석의 도구는 분쟁나무라고 분석을 해봤는데 그 번역을 해봤는데요. 영어로는 conflict tree라고 하는 일종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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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데이터 수집 도구입니다. 사실은 뭐 이름을 이렇게 붙이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크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지금 하나의 나무 모양으로 생긴 도형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석의 참가자들과의 대화에서 미리 정하는 거죠. 이 뿌리는 그 전쟁을 야기시켰던 근본 원인들을 적는 곳이야. 그리고 지금 이 줄기는 가장 이 나무의 둥치는 지금 전쟁을 그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 가장 지금 사람들 사이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가지들 혹은 과일들에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발생되는 결과들을 적는 곳이야.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한번 써보시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주민분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근본 원인은 뭔지, 가장 지금 핵심의 이슈는 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막 이제 쓴 다음에 서로 간에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같이 모여있던 사람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쭉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손을 들고 거기서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니야 뭐가 하나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 라고 해서 대화를 이제 유도해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나무를 중심으로 형상화를 한 것은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로컬 커뮤니티에서 그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형이 뭘까를 같이 고민을 해보다가 이 개발학에서 많이 쓰시는 이런 그 나무로 된 도형화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해서 분쟁 지역의 분석에 한번 도입을 해본 거죠. 이런 형태의 워크숍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디오 클립이 있어서 잠깐 제가 해봤는데요. 영상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언어는 영어랑 현지어가 지금 섞여서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못 알아들으실 텐데요. 그냥 이미지만 한번 보시죠, 뭐. 지금 보시다 보면 이렇게 그 컴플리트 트리를 그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나무 뿌리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그린 다음에 이제 대표하는 한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워크숍 형태로.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질문을 이제 또 그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 빠진 내용들을 추가하기도 하고 또 내용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또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정리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대화를 일종의 촉진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이런 형태의 그 방법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론들을 다 쓴다 하더라도 이런 연구자들이 그 전쟁과 관련된 복잡다단한 여러 성격들을 정확하게 다 분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학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방법론을 벗어나서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이 도출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